김정은 집권 이후 감소하던 탈북 추세가 급증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탈북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리밀 탈북 작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탈북민들의 면면을 보면 예전보다 중상류층 주민의 탈북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요. 먼저 관련 리포트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81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탈북민의 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상류층 주민의 탈북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해외 식당에 파견되는 종업원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 배경을 가진 탓에 이들의 탈북은 일반적인 생계형 탈북과는 거리가 멉니다. 최근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가 한국 총영사관으로 탈출해 망명을 신청한 북한 수학 영재도 중상류층 집안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의 탈북 추세와 관련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더 잘 살기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탈북민의 50%는 경제적 어려움을 탈북의 이유로 꼽고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라는 답변이 20%까지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주민이 잇따라 탈북하면서 북한 당국이 느끼는 압박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탈북민 증가세를 고려할 때 국내 거주 탈북민의 수는 올해 10월이나 11월경에는 3만 명을 넘어설 예상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엘리트 중산층의 탈북이 증가했다라는 보도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하는 주민들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99년, 98년 이때 탈북하신 분들하고 한 2000년대 초반에 탈북하신 분들하고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정말 그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굶는다는 차원이 네. 다른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뭐 몇 끼를 굶고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번 언제 먹을지 모르는 정도의 그 굶주림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그 생사의 기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이후에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왜 탈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아이를 그 땅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래도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아이가 내가 겪었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탈북하는 건 못 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최근에 또 탈북하신 분들은 또 네. 분위기가 달라요. 이분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이 있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거짓으로 표현하고 딱히 동의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충성심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하는데 피곤하다, 피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내가 글을 쓰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욕망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네.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싶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꾸는 자세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는 변화이긴 하지만 그 인간다움에 관한 갈증 같은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을 넘어갔죠. 위해서 네. 탈북을 하는 건데 북한에서 비교적 괜찮은 대접을 받았고 또 네. 해외 파견 노동자로 나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노동자들까지 탈북을 한다는 거. 그렇다면 북한 체제의 견고성이 그만큼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북한 체제가 금방 약화됐다 하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그 배불리 먹고
남보다 좋은 지위에서 살고 그리고 남들의 존경을 받는 핵심 당원이면서 그 북한 체제를 그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탈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영향이 당장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치 커다란 바위 산에 작은 낙숫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별 변화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크게 무너지거나 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그 갈라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당장 뭐 다음 달에 혹은 1년 뒤에 이게 굉장히 약한 모습이 드러날 거다. 그렇게 금방 판단하시는 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네. 것 같군요. 작가님께서는 평양에 계시다 온 걸로 들었는데요. 평양이라는 곳이 또 북한 사회에서 좀 상류층들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곳에서 탈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주변에서 탈출했다, 지인이 탈출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면 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동요가 있습니까? 역설적으로요. 평양이라는 게 가장 이제 북한에서는 뭐 현대적이고 발전이고 발전된 도시고 뭐 외국 대사관들 다 있으니까 뭐 외부하고 소통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그래요. 평양입니다. 네. 진짜 폐쇄적인 것이 평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국경 연선에는 중국 전화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뭐 남한의 정보나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평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평양은 뭐냐면은 평양뿐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가 그 주민들의 유동을 통제하는 그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을 통제하는 이유는 가장 첫째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이 유동하면 이 말과 같이 유동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것이 1차 목적인데 우리가 남한에서 사회에서 볼 때 계속 하루가 멀다 이렇게 해외에서 뭐 북한 근로자, 북한 뭐 식당 종업원, 뭐 외화벌이 일꾼 이렇게 들어온다고 매스컴에서 뭐 하루가 멀다 하게 쏟아놨지만은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는 정깜깜이라는 거죠. 정 그런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뭐 보이부 이런 사람들은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 체제를 유지하자니까 그 뭐 전문 그 통로 채널을 통해서 다 관찰을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 반대로 이게 완전히 외부에 대한 정보가 너무 깜깜했죠. 혹시 안다고 한들 북한에서는 제가 96년까지 평양에 살았습니다. 이제 68년도에 태어나가지고요. 네. 28년간 평양에서 살았는데 제가 한 20대부터 외국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많이 났어요. 진짜 외국은 어떻게 사는지, 네. 우리처럼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보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온 친구들의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그의 길을 밝히고 살짝 듣는 거예요. 유도 질문에서 듣든 뭐 그렇게 그들이 실언을 이렇게 하기를 좀 기다리면서 듣든 그렇게 외국 정보를 듣는 거지. 그 외국에서 이렇게 탈출 사례를 전혀 안 알려줍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뭐 간접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걸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뭐 잘했다 이렇게 뭐 주민들이 말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 대놓고 야 잘했다 뭐 이렇게 절대 말 못하는 거죠. 나도 막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그걸 끓는 거죠.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해외에서의 소식들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예. 거기에 대한 더 갈망과 호기심이 더욱더 커지는 건 아닌지 증폭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것보다는 북한에서 그걸 누르기 위한 체제나 이거 뭐 시스템이 또 잘 돼 있거든요. 그 일환이 뭐냐면은 주민들에게 온갖 학습, 강연, 총화 이거를 쉴 새 없이 시킵니다. 그리고 뭐 외국 남수선에 도망가면 다 뭐 이제 뭐 네. 거지가 되고 뭐 완전 뭐 시체가 되고 뭐 사람 못 살 세상이라고 그렇게 계속 강연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갈망이 주민들에게는 갈망은 있는데 표출은 못하고 그 갈망이 조금이라도 터질까봐 당국에서는 몇십 배나 되는 사상교육 통제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네. 아마 저런 소식을 들으면 처음에
부럽다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변절자가 되어서 저런 식으로 비판받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평양에 사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계속 평양에 사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 좋은 조건으로 평양을 벗어나서 외국에 간 북한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네. 눈앞에 자유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걸 아무리 막아도 네. 그 뭐 시장 갈 때 뭐 몇 사람씩 묶어서 같이 가게 하고 혼자선 절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자유가 옷차림이나 뭐 그 사람들의 태도나 네. 뭐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진짜 갈등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네. 자신들처럼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두려움을 떨치고 북한을 떠나는 또 망명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도 같은데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올 때요.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몸 수색이 상당히 심해서 수색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는 알몸 수색까지 하는 그런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이게 뭐 상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탈북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닌지라는 의견도 저는 있던데요. 이 얘기를 듣고 뭐부터 생각했냐면 사실은 그 검사하는 사람들 북경의 검역소에 그 사람들이 세관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먼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온몸을 수색을 아주 철저하게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탈북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하면 아무도 거기에 맞설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몸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거기에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을 검색할 때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아는 건 그 본인하고 자기 검사하는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얼마를 빼돌리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명분은 탈북을 막는다. 그 뭐 원수님을 위해서 장군님을 위해서 내가 탈북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이걸 할 거다라는 걸 내세우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절실한 거는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몇백 달러를 가지고 있는지 몇천 위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지 네. 뭐 혹은 무슨 뭐 그 필로폰 그러니까 얼음 빙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 일부만 자기가 가져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런가 하면 홍콩에서 열린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을 했다가 예.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한 학생이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홍콩 언론에서 이 학생의 뭐 나이나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 너무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려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홍콩 자체도 우리 다 이 민주주의 언론에서 이렇게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잘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게 뭐 그 앞서서 이제 뭐 13명 뭐 북한 여정업원들도 그렇고 또 이번 홍콩 학생도 그렇고 네.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북한 측에서 오히려 이걸 납치라고 자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다 왔다 그러면 뒤에 하는 소리가 약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주의 언론이 먼저 공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18세 학생이 이제 그 망명까지 한 정도면은 북한 체제가 저거 정말 뭐 예전부터도 뭐 다 쏘았지만은 지금도 뭐 계속 쏘은 상태에서 뭐 3대 세습까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되냐는 거는 북한 내부에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그 해외에서 지금 모든 사람 사는 국가는 그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최고 지도자 밑에 대통령 밑에 모든 2천만에도 4천만 국민이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 밑에서부터 어려움이 올라오겠죠. 그 70년대부터 북한이라는 체제가 계속 어려움 겪고서 80년대, 90년대 탈북자가 10명, 100명, 1000명 오는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1000명 시대 아닙니까? 1년에 거진 1000명씩 오는데 이렇다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중산층 이런 그걸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고위층까지도 막 이제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은 네. 자, 이게 삼대 지도자 김정은은 지금 지도자들에서 하는 일은 그냥 아버지 동상 세우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리고 뭐 평양시 그 주변이나 뭐 어디 특정 지역의 인민들 위해서 뭐 문화시설 유락시설 한다. 그 인민들은 몇 프로입니까? 북한 주민의 10%도 안 됩니다. 네. 김정은이가 아는 인민은요. 그 인민을 위해서 뭐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 건데 아니거든요. 60% 주민들은 지금 죽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권한 행군부터 지금까지 20년 남짓 그냥 그 계속 죽을 먹고 사니까 이게 북한 안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해외 그 영향이 해외까지 미치는 거예요. 해외에서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자기 부모도 계속 죽 먹고 사는데 네. 그 신경을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돈 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탈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까지 이렇게 국제 대회에서까지 인정한 그 영재 학생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사회를 뛰쳐나오는 정도면은 북한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신상 공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네. 사실은 양날의 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학생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 보면 걱정스럽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게 될까 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냥 보통의 평범한 18살짜리 혹은 20살짜리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하는 면에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는데 또 하나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 신상 공개를 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적어도 이 학생의 부모나 이 학생의 가족을 북한 당국이 처형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 사람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면 사실 그 자리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 학생의 신원이 이렇게 공개가 됐으면 외신들이 지금 외신은 평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당연히 이 학생의 부모나 그 가족들을 찾아보려고 할 거고 그런 면에서 거꾸로 그러니까 그 외부의 시선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그러니까 평양에서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적어도 생명의 위협은 안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면에서 차라리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신상을 공개하는 부분이 장단이 다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네. 판단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좀 고민스러운 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님, 그런가 하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네. 인민무력부 소속 현역 장군이 4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450억 원 정도 되는 김정은의 네. 자금을 들고 탈북을 했다라는 네.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아,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400억 원대 비자금을 들고 탈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북한에서 살아봤지 않았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외화 관리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외화는 다 이제 수령의 것이고 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정권의 생명과도 이제 그 독재 정권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물론 독재자에게 뭐 그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인민군 쪽에서도 외화를 벌지만은 일단 벌지만은 그 관리는 모두 당이라는 데서 합니다. 노동당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북한은 특수한 체제예요. 당이라는 거는 최고예요. 그냥 우리 뭐 청와대, 국회, 법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센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은 뭐 수령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당에서 외화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무리 인민군 장성이라도 이게 뭐 한 10분의 1도 네. 뭐 못 다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확인은 좀 더 돼야겠지만 신빙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조금 전에 북한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탈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지금 엘리트나 북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산층들의 탈북이 김정은 체제에는 상당히 뼈 아플 텐데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위직 간부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공포심을 만약에 떠나면 죽는다 네. 하는 그런 공포심을 동시에 나한테 잘못하면 죽는다 하는 그런 거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떠냐면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아버지가 죽고 네. 그리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는 그 탈북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탈북을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보다는 그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연간 네. 숫자가 정말 그 전보다 뚝뚝 떨어졌거든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다간 정말 탈북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겠구나. 국내로 오는 사람들이 적겠구나 했는데 올해 그게 늘어나는 걸 보면 이게 한 3, 4년 사이에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더 이상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정교하게 탈북 플랜을 세워서 조금 더 안전한 길을 찾아서 그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처음에 그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어요. 네. 젊은 사람이고 그 서양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고 또 그 사람이 처음에 아버지와 달리 인민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욕심은 정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니까 네. 기대도 가지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참았던 사람들의 욕구가 지금은 다시 아 소용없구나. 이제 어차피 가야 될 길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탈북의 증가세 어떤 체제 피로도를 반영한 결과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이 문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연좌제에 적용을 받아서 수감이 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연좌제가 있습니까? 그건 북한에만 있습니다. 요즘 시대하고 동떨어진 게 북한이고요. 제가 29%라고 언론에서 남한 언론에서 말했는데 요거는 제가 보면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실제로요? 봅니다. 예, 40%나 50% 가까이 된다고 보고요. 연좌제 이건 북한에 있는데 뭐 제가 평양에 살았을 때 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 건설 기관에 있었는데 이제 그 일하는 가정이 이제 진짜 뭐 남한으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방 세계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주재국에서 뭐 주재국에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걸 보면은 그냥 가족은 새벽에 와서 그냥 뭐 새벽 한 1시부터 5시 사이 그냥 짐 싸가지고 이송시킵니다. 그러면 그 주변 그 가족 친인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족은 당연히 추방이고 평양에서 그리고 사촌이나 어촌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추방은 안 시키는데 저기 그 직책에서 해임, 네. 철직 뭐 강등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까지는 이제 수용소에 안 넣지만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옵니다. 그를 책임지고 내보낸 사람, 네. 신원 보증해서 내보낸 사람은 그 수용소나 뭐 이런데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북한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요. 지금 3만 명이다 그랬죠. 휴전 이후에 북쪽에서 내려온 게 3만 명입니다. 그 탈북자가. 만약에 북한이 연좌제로 쓰지 않는다면은 3만 명이라 300만 명일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북한을 못 두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그 가족이 받는 처벌이 너무 무서워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가족이 받는 처벌도 물론 막 가슴에 못을 박을 정도로 아프지만은 그래도 김정은 저 정권을 단죄한다, 세상에 알린다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3만 명입니다. 네. 저거는 정말 노예 사회에서나 있었던 그 연좌제인데 아마 지구상에 저런 제도를 실시하는 거는 북한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 사회는 정말 거두절미하고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이 계속되는 탈북 행렬이 이젠 더 이상 공포 통치나 사상 교육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